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섹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꼭 알아야 하는 반도체 산업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호공정 마지막 이제 패키징 쪽 부분이고요. 제목은 하이닉스가 가면 나도 간다. 에이펙트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왜 제일남이 저 제목을 썼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또 반도체 시리즈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좀 모르면 1년 중에 진짜 절반 손가락만 빠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공부가 쉽지 않은데요.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오늘 처음 들어와 보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보여주는 영상을 꼼꼼히 들어보신 후에 영상을 본 후 직접 재무제표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제가 못 본 부분도 같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직접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영상의 댓글 또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입니다.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제 블로그 나오니까요. 블로그로 오셔서 해당 영상 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이펙트 2020년 반기 보고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고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기업은 에이펙트고요. 일중면에 있네요. 안성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개요입니다. 그 주식회사 에이펙트고요. 본 기업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 3월까지는 하이셈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2020년 3월에 하이셈에서 에이펙트로 회사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원래는 동진 세미캠과 같은 그 기업들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펜아시아 세미컨덕터 서비스라는 사실상 이게 PF 사모펀드일 거예요. 사모펀드로 현재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현재 미 상환 전환 사채가 남아 있고요. 92만 주 남아 있습니다. 주식 수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의 총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1억 2,800만 주까지 발행이 가능하고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수는 2,015만 주인데 260만 주가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5만 주가 현재 발행의 주식 총 수고요. 여기서 92만 주면 약 한 92만 주면 한 2% 될까요? 2% 정도 되는 주식 수가 현재 오버행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쭉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배당 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은 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배당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반복해 드리는데,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립니다. 재무제표 보통 보신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재무제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진짜 거의 10% 정도밖에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재무제표를 보실 때 사업의 내용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도 보시면 좋고,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 혹은 재무제표의 주석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현재 사업의 내용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주석을 읽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혼자서
조금 여유가 되시면 현금 흐름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제가 특이사항이나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업의 내용인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잘 비교를 해 두었는데요. 이 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좋은 것 같고요. 가장 특성은 소품적 대량 생산이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혼자서 챙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본 기업은 후공정 업체예요.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볼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분이 아니죠. 에이펙트는 그 최종 검사 단계에서 체크하는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을 보면 크게는 IDM 업체, 삼성전자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팹리스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와 같이 전공정에 전문화된 기업과 그리고 패키지와 테스트 업체로 해서 후공정으로 전문화된 기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팹리스가 아시다시피 그 설계 전문 회사고요.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면 위탁 제조 전문 회사죠.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재무제표나 이런 사업의 내용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에이펙트는 그 테스트 업체니까요. 테스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웨이퍼를 제조하는 전공정과 제조된 웨이퍼를 가공하여 각각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후공정으로 구분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후공정을 볼 건데요. 전공정은 웨이퍼상 설계된 회로에 따라 여러 종류의 막을 형성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전자회로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포터 레지스트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후공정은 크게 개별 칩별로 정기적 신호를 연결하고 형상 가공의 역할을 하는 패키징 공정과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공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죠. 패키징 이전 단계의 웨이퍼 상태에서 진행되는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패키징 공정이 완료된 후에 개별 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패키징 테스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성은 빠른 기술 진화로 제품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산업의 전문화 그리고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팹리스 업체는 설계 이외의 모든 공정에 대해서 외주를 기반을 하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의 성장은 웨이퍼 전문 제조업체인 파운드리를 비롯하여 패키징 테스트 등 후공정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품이 엄청 빠르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업들이 세분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 반도체 공정 산업의 분류는 한번 혼자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다 읽어드리기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구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혼자 보시길 바라고요. 테스트 산업은 특성상 다수의 고가 테스트 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장치 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반도체 제조사의 반도체 생산 기술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내용에서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제조사랑 맞춰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므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 보유와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력 및 높은 품질 수준을 필요로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운영 경험과 고객사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그 원청에 링크된다. 한번 그 후공정 업체를 쓰면 시 바꾸지 못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 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국내 테스트하우스 현황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는 지금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에이펙트와 그리고 AT세미콘, 윈팩 요 세 개 업체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테스나,
AT 세미콘, 아이텍, ALT, GM 테스트, 네페스, LB 세미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진입장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테스트하우스는 장치 산업에 속한다. 고가의 테스트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테스트 장치가 설치되어야만 양산이 가능하고 양산 능력의 조절도 추가 장비를 구매해야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쉽게 못 들어온다 라는 이런 뜻이고요. 기술력 보유, 반도체 테스트하우스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 대한 기술 집약적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처음 반도체 제조업체랑 또 커넥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 보유가 필요할 거라고 기술력 보유가 진입장벽으로서 기능할 거라고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제조 운용 능력 인프라 구축인데 반도체 테스트하우스는 납기 및 품질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사실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요. 품질 경쟁력인데 반도체 테스트는 반도체 공정이 마지막 공정으로 품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쟁업체 현황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산업은 소수 업체들이 과점 체계를 하고 있다. 아까 전에 그 메모리 부분 보셨죠? 3개 업체 에이펙트, AT세미콘, 윈팩 3개로 과점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확실한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에이펙트에 대한 사업 현황인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기능을 검사하여 제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불량의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설계 및 제조 공정상의 수요를 개선시키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립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협의회 회원사들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테스트 외주를 위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 양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결론은 좀 SK가 가면 이 회사가 따라갈 수 있다는 제목이 나온 이유는 이 설립 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의 설명인데요. 이건 아까 전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반도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파이널 테스트 용역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완전 끝단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재료 수급 사항인데요. 저희가 항상 체크해보는 부분이죠. 이거는 원재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에 대한 칩은 하이닉스로부터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비교 우위 사항인데 당사는 타사 대비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파이널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비교 우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적인 비교 우위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 서로 대꾸붙고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기술 개발 능력 부분에서는 고객사의 제품에 맞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혹은 부분적으로 모디파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비교 우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쪽이랑 워낙 관계가 좋다 보니 SK 쪽은 완전 꿰고 있겠죠. 이건 비교 우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매입이나 가격 변동 당연히 없겠죠.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항상 보는 부분인데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체크해 드렸어요. 그리고 생산 능력은 보시면 꾸준히 가동률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동률로 올라가고 있고 캐파도 조금 증설한 수준으로 보이죠. 297에 509 곱하기 2 하면 그렇네요. 작년보다도 생산 능력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죄송합니다. 자, 전부 다 수출로 잡히는 게 좀 특이해요. 전부 다 수출로 잡히고 이게 좀 특이하죠. 하이닉스 양인데 왜 수출이지 이럴 텐데요. 이거는 고객사를 통해서 로컬로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로 잡힌다는 거. 어쨌든 근데 SK 향입니다. 자, 반기 230억이죠. 230억이면 작년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주 현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쭉 재고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주는 없고요. 다만 가동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 물량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판매 전략은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당사의 주고객으로 당사 설립 이래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94%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잘 되면 에이펙트가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즘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반도체를 좀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채 비율도 보면 뭐 106%로 뭐 나쁘지 않죠. 100% 정도면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연구개발 부분 제가 늘 안 봐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재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리포트 중에 제일 짧아요. 73페이지. 자, 이거 반기고요. 자, 현금은 141억 있고요. 시총의 약 10%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네요. 매출 채권은 별로 검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SK 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유형자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에 반해 차입금이 꽤 많습니다. 차입금이 꽤 많은데 차입금이 많다는 건 꼭 나쁘다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설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죠. 가동률만 올라오면 이 부분 다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입금을 차입해서 뭘 하는데 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차입금의 금리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석 보기 전에 손익계산서. 매출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뭐 한 대략 10% 정도 늘어났고요. 근데 원가가 너무 많이 뛰었죠. 원가 한 20-30% 뛰었고,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는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판관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꽤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판관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늘어났네요. 매출 원가 늘어난 걸 거의 상쇄해버린 부분입니다. 판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지난번 그 유닛 테스트랑 동일하게 그 판관비 세부적인 주석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당사는 반기 중에 이름을 바꿨고요. 하이스템에서 에이펙트로. 이유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주는 페나시아 세미컨덕터 서비스고요.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쭉 내려갑니다. 유형자산 부분에서도 보면 원래 건설 중인 자산을 살 걸 기계장치로 대체한 것도 보이고요. 어쨌든 뭐 유형자산도 보이고. 자, 쭉 내려가 볼게요. 무형자산 뭐 차입금 부분인데 아까 차입금 말씀드렸죠. 차입금은 생각보다 금리가 싸요. 보니까 뭐 160억인데 뭐 금리가 2%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장기 차입금 또 이 신한캐피탈에 있는 이 30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했던 거 있고요. 발행했던 거 있고, 아까 92만 주 남았었죠. 그거 남아 있었던 거 한번 리픽싱이 됐어요. 가격이 요때 걸려가지고 요때 걸려서 리픽싱이 한번 돼서 가격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주식 수는 살짝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뭐 딱히 그 이후로는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유닛 테스트도 그렇고 지금 이 기업도 그렇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관비 부분이 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재고자산 부분 체크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도체 업체로부터 받아서 또 납품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체크하려고 한 번 더 했고요. 판관비는 한번
가능하면 그 주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주로 주말에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촬영을 많이 해서 당장 좀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거는 제가 평일날 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주말에 몰아서 찍고 평일날 업로드 해드리는데 주주님들께서는 보시고 이런 부분 왜 이렇냐라고 해서 주담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이펙트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공정 쪽은 뭐 대략 업체들 다 훑어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기업들 한번 체크해서 재미있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올라올 기업들도 궁금하시면 구독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